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챗GPT가 사실 2022년에 나오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2023년 초부터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도 한두 번 했습니다만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회계와 같은 문제들을 풀는 경우에 사실은 답변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당시에도 얘기해 보면서 향후에 챗GPT가 더욱더 발전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해결할 거라고 여러분들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공부해 와 봤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챗GPT 4.5가 나오면서 더욱더 성능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그 회계 같은 문제들을 한번 이런 챗GPT를 이용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공부를 해 본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처음 뭐 예를 들어 회계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실무상에서도 관련되는 이슈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실무에 적용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경우에 이런 챗GPT가 얼만큼 이런 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성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그 과거 2000 작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흥미롭고 또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부분을 떠나서 향후에는 분명히 더욱더 좋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작위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챗GPT가 어떠한 답을 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제가 오늘 너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감가상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해. 했더니 이 챗GPT가 관련된 감가상각의 주요 목적이라든지 또 감가상각의 방법,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또는 생산량 비례법 또는 이중체감법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렇게 개념적인 부분은 분명히 잘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챗GPT 4.5에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질문을 일일이 텍스트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챗GPT 4 옴니가 들어옴으로 해서 챗GPT가 물론 아직은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저희 사용자가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거라든지 이미지를 GPT한테 넣어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챗GPT가 그거를 이미지 안에 있는 문자를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해도 제가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OCR 같은 부분들을 그 컴퓨터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여러 책 중에서 재무회계 책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챗GPT한테 줬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 있는 문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국은 예를 들어서 2000 X1년 1월 1일 내용연수 5년 그리고 잔존가치 10만 원의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감가상각을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계산해 주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 안에서 작동을 했고요. 작동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그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에 대해서 총 생산량 문제에서도 보면 여기 600개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600개 그리고 천년도 12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계산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년도에 18만 원, 그 다음에는 30만 원, 그리고 정액법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줬고요.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정률법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그리고 이 요약 부분도 요렇게 답을 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된 답이 있어서 맞춰 봤더니 다 맞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맞는데 한 가지, 예, 제가 사실은 이거를 찍기 전에 한번 해 봤을 때는 다 정답을 맞췄는데 이 공교롭게 제가 본격적으로 찍으려고 해 봤더니 이 마지막 이 정률법에서 2022 년도 이 금액이 계산식은 맞았는데 값이 쪼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GPT한테 "정률법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그 정률법에 대해서 검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231 1,399 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계산을 했더니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20, 그죠? 230,000 399 원인데 1,000, 그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다음 검사를 해 봤더니 232만 2,839 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답은 요 아래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정확하게, 예, 두 번째로 이렇게 검사를 해 줬으니까 그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을 해서 "야, 너 왜 그 처음에는 이 23만 1,399 원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왜 정답을 이렇게 또 맞췄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표를 작성을 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말해 줘." 했더니 이 챗GPT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죠. 그 분석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챗GPT가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 그 챗GPT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2000 초년도에는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디퍼런스가. 그렇지만 두 번째 거에는 이렇게 1,440 원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름 그 제대로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률법 계산의 오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이렇게 했더니 쭉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계산식은, 표현한 계산식은 맞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 챗GPT가 그 소수점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계산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챗GPT가 작년 초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회계적인 문제 부분을 잘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부분이죠, 그만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챗GPT의 그 성능 자체도 올라갔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식의 성능도 분명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직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사용자분들께서 계속 체크는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러한 체크 부분을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도, 그죠? 그 윗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상사들이 숫자들에 대한, 그리고 본인 만든 사람도 본인이 계산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했어도 보고하기 전에는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회사에서 또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그 검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꼭 챗GPT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실무상에서도 보시면요, 저희들이 그 초기에 물론 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특히 금융권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GPT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돌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로 돌렸기 때문에 100% 숫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복잡한 연산을 하다 보면 GPT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더 뭐 그런 오류가 적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계산상의 오류가 일부 원인 모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반드시 그 인공지능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학생분이나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회계사분들도 당연히 그 사람이 해도 또는 엑셀을 통해서 해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산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요약표로 작성해 줘 했더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요약표를 작성을 해서 이게 만약에 실무상에 있어서도 이런 요약표 같은 부분들을, 그죠? 챗GPT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렇게 또 요약도 해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는 문제 자체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입니다만, 그러면 각 방법에 대해서 연도 각 연도의 별로
기초장부가액, 그다음에 상각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그다음에 기말장부 금액을 표로 작성을 해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작성하는지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법별로 해서 제가 요청한 대로 기초장부가액,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기말장부가액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실무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하시면 실무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서는 문제가 2개년도였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5년짜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줘 봐.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은 제가 약간 애매하게 썼습니다.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줘. 그랬더니 이 부분은 이걸 분석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챗GPT가 파이썬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부분들을 가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죠? 이 표를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밑에 보시면 그런 부분을 또 이쁘게 표로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정렬법 같은 경우는 약간 끝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실무상 회계상으로도 해보면 그죠? 저렇게 소수점이라든지 그런 단수 차이로 인해서 저 끝부분을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는 실무에서도 저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물론 전선상으로는 마지막 부분을 그 부분만큼 예외 처리해서 고쳐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죠? 사람이 직접 그만큼 수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오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더 정교하게 그죠?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윗부분에서 생산량 비례법에서 매년도 생산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질 않아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생산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잔존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을 잘못 준 부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그죠? 작업 지시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생산량 비례법에 문제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600개 중에 그죠? 문제에서도 보면 초년도에 120개, 두 번째 200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120, 160개 이렇게 해서 총 600개의 생산량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시 계산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다시 작동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량 비례법의 경우에 다 제대로 올바르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기말장부가액을 다 했고 최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잔존가치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제대로 계산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매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장단점을 포함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데 초안을 작성 부탁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보고서의 양식은 제가 또 회계법인이나 회사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회사라든지 또는 본인 또는 상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챗GPT를 통해서 물론 챗GPT 안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인스트럭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 동영상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일단은 챗GPT한테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줘. 그래서 일단은 초안은 이와 같이 감가상각비 방법, 비교, 분석 보고서, 서론, 그리고 각 방법에 대한 금액들, 그리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챗GPT가 나름대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감가상각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회계 중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챗GPT를 이용을 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챗GPT를 이용해서 실무상으로 또는 공부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